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재밌어야죠. 뭐든지 재밌어야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최상단의 목표는 내 집 마련 또는 임대사업가가 되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하듯이 퀘스트를 놓는 겁니다. 1단계 퀘스트 정복하고 2단계 퀘스트 정복하고 3단계 퀘스트 정복하듯이 하나하나 이 목표로 가기 위한 게임의 퀘스트를 달성해 나가는 거죠. 돈이 없다고 지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평일 한번 주말 한번 해서 2개 매물은 내가 제대로 한번 파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내가 갈 곳을 탐색을 해보겠죠. 네이버나 뭐 블로그나 책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비싸서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리딩 단지들을 한번 보는 거죠.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탐색을 통해서 이 단지를 우선 손품이라고 하죠. 서칭을 통해서 다 분석해 놓고 이제 시간을 내서 퇴근 시간에 한번 그 지역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에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손품을 팔았던 그 내용들이 맞는지 한번 주변을 쭉 1시간 동안 돌아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를 노혈동으로 선택했고 편의시설이나 학교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역과의 거리가 진짜 내가 걸어봤을 때 정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신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부동산을 여러 군데 가야지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뭐 매도자 부동산이 있고 매수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코너에 가장 좋은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외진 곳에 위치한 부동산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코너 부동산에 가서 정보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모퉁이에 있지만 사람이 좀 덜 와서 나를 좀 반겨줄 것 같은 부동산을 공략할 건지, 그건 여러분의 성향에 달려있는데 초보 단계에는 저는 모퉁이에 있는 곳에 갔습니다. 왜냐면 코너에 가면 아무래도 초보자 입장에서 긴장도 되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잘 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좀 바쁘니까 이 친구가 살 건지 안 살 건지를 먼저 보고 사지 않을 거면 솔직히 그쪽도 영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케어를 잘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퉁이에 있는 곳을 저는 처음에 공략을 했고, 그 사장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집에 가고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이런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한 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시고요. 그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꼭 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거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계속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설 명절 때 선물 세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생일날 이런 카톡에 생일 목록이 뜨잖아요. 그거 맞춰서 카톡으로 뭐 작은 커피라도 선물해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이 사장님과 갈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자기를 챙겨주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부동산 중개인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걸 잘 이용하면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맥을 조금씩 쌓아가시고요. 이 지역의 단지를 완전히 분석하고 이 단지를 내가 이제 네이버 매물에 추가하는 겁니다. 네이버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 저는 이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거의 한 70%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호갱노노도 있고 뭐 디스코 어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아파트 매물을 관심 매물로 등록하고 시세 흐름을 보기에는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정한 관심 매물이 한 350개 정도 되고 알림 설정한 게 30개 정도 되는데, 알림은 30개 제한이 돼 있고 관심 매물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해가지고 한 달에 5주면은 이렇게 10개 매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10개, 그리고 1년에 120개. 그래서 최대 120개에서 최소 100개는 내가 이번에 한번 게임하듯이 캐스트로 걸고 이걸 한번 깨보겠다 라고 목표를 우선 세우는 겁니다. 큰 틀에서 나는 내 집 마련하는 거랑 임대사업가가 되는 거지만, 이 밑에 하단에 이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까시고 네이버 카페들 있잖아요. 부동산 스터디도 있고 아름다운 내 집 갖기도 있고 투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카페
카페도 있는데 그런 카페들을 다 가입해 놓고 매일 커뮤니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동네와 가까운 지역의 우량 단지들 선정해 놓고 그 단지들을 파는 겁니다. 뭐 너바나님이 운영하시는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카페도 많은 사람들이 임장기를 올리거든요. 내가 만약에 사는 곳이 뭐 땡땡 지역이다 그러면 땡땡 지역 뭐뭐 아파트 치면은 여기를 갔다 왔던 사람들의 이 임장기가 쭉 나옵니다. 그걸 우선 다 보시고 네이버 로드뷰도 켜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지도 눌러가지고 내가 실제로 모의 임장을 해보고 내가 나중에 시간 내서 평일에 퇴근 후에 가서 이 동선을 쭉 돌아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점포개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권을 볼 때 제가 다녔던 길을 쭉 따라서 그려봅니다. 그걸 어떻게 그리냐면 실제로 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지도를 펴놓고 내가 갔던 곳을 그냥 로드뷰로 한 번 더 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뭐 그림판 통해서 줄긋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더 잘 기억납니다. 다녔던 발자취를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다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생 잊지 않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섭렵했잖아요. 그 사장님과 함께 물건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 보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사장님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장님들도 집을 보여줘야지만 이 사람이 산다는 걸 더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집을 보여주고요. 여러분도 집을 봐야지만 그때 그 층과 동의 뷰와 이 가격대가 다 기억납니다. 근데 보지 않으면 가격이 금세 잊어집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만큼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뭐 102동 뭐 505호면 그 매물을 보고 그때 가격에 뭐 올수리 된 게 가격이 얼마고 만약에 옆동 옆 호수가 올수리 안 된 게 얼마고 이런 것을 쭉 둘러본 다음에 노트에 적어보고 몰래 뭐 조용한 카메라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찍고 아니면 저처럼 이런 녹음기 같은 거 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녹음기 하나 켜가지고 물어본 것들 다 녹음해서 집에서 한번 따라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고요. 이 현장에서 얻는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게 많고요. 내가 듣고 바로 확인했기 때문에 까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까먹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렇게 내가 실제로 매물도 보고 중개인과 말했던 것을 다 녹음해서 나중에 적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한번 기록해보고 이 가격대 흐름을 내가 앞으로 네이버 매물에 등재시켜서 매일 보면 이 가격대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요?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물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카페나 네이버나 뭐 책을 보면서 계속 손으로 끄적거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매물들을 계속 보고 등재시키고 매일 보다 보면 갑자기 어떤 지역이 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갑자기 왜 튀었고 이 매물이 왜 사라졌는지 또 검색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비조정 지역, 뭐 규제 지역, 뭐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 체득을 해야 돼요. 기준은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잡는 겁니다. 점포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상권 조사 어떻게 하고 여기 상권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데 모의 오픈이 아니라 누가 의뢰하면 내가 그 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가맹 희망자의 투자금에 맞춰서 어떤 점포를 해야 되는지 그 범위를 정해주고 실제로 오픈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매출 규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수나 유동 흐름을 봤을 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봤던 이런 흐름들과 내가 실제 오픈해서 매출 나온 것을 이 두 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상권 보는 눈이 키워지고 여기가 예상 매출이 얼마 나올지 대략 감이 생기는 것처럼 아파트도 다 똑같은 거예요. 많이 다니면 이게 싼지 안 싼지 이 매물이 앞으로 더 갈지 안 갈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중개사의 의도와 매도자의 의도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이 매도인이 왜 파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거기에 조금씩 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어차피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한 거죠. 좋은 매물이라는 건 뭐랬죠?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어떠한 매물도 좋은 가격만 있지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가격만 있지 나쁜 물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해 나가야겠죠. 내가 만약 금매가 뜰 확률이 10%다.
그러면 10개 단지를 알면 1개만 뜨지만 내가 100개 단지를 내가 기록해 놓으면 같은 10% 확률로 나는 10개 급매물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급매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뭐 상속 문제로 하나 파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급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장에 참여해서 모의 투자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지금 포기한다.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자산을 사는 게임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 캐스트를 하나씩 쌓아서 지금부터 1년 동안 나의 목표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이 게임의 목적은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제 얘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초반에 했던 이런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지역 있으면 가보고 이쪽에서 어디가 리딩 단지고 이 리딩 단지 밑으로 따라오는 아파트는 뭔지 한번 보고 이 가격이 만약에 리딩이 10억이 가면 요 후발주자들은 언제 따라 붙었고 갭 차이는 얼마나 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제가 갭 메우기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 갭 메우기는 지역간, 서울이 올랐으면 경기도가 오르고 경기도 내에서도 어디 지역이 순차적으로 올라왔다 라고 했으면 오늘은 따지면 리딩 단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서 지역 내에서 단지간 갭 메우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여러분만의 데이터로 계속 쌓으시고 나중에 더 깊게 가려면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수할 때 뭐가 있죠? 저는 항상 와이프를 마지막에 데려가서 와이프가 최종 컨펌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는 편인데, 왜냐면 여성분들이 보는 그 부동산의 뷰가 상당하거든요. 남자는 데이터적으로만 보지만 여성분들은 이 데이터를 넘어서 이런 분위기 흐름을 잘 보기 때문에 항상 와이프가 마지막에는 최종 컨펌자로 저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좀 데이터적으로 밝은 남성분과 함께 뭐 임장을 한번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남자 사장님이 있는 부동산에 가서 살짝 그냥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같이 접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와이프 얘기도 분명 들었지만 또 반대로 이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입해서 물어봤어요.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맘카페라고 하잖아요. 맘카페가 정말 바로미터입니다.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역 내 이슈들은 이 맘카페에서 퍼지기 때문에 이 맘카페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 상권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키는 맘카페 회원분들이 쓰는 글들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탐색해 보시고 본인만의 이 뷰에 갇혀서 사는 것도 분명히 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보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데이터보다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에 좀 집착하시고요. 거기서 나만의 동선을 그리고 증거를 계속 수집해서 그 확률을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이 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